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이번 에픽 라이브 영상의 주제는 모델링 및 스컬프팅 툴입니다. 언리얼 엔진은 이전부터 엔진 내에서 간단히 메쉬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는 모델링 툴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에 언리얼 엔진이 4.25로 업데이트되면서 모델링 툴에도 여러가지 개선이 있었는데요. 개선된 모델링 및 스컬프팅 툴이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는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리얼 엔진에서 모델링 및 스컬프팅 툴을 제공하는 것이 모델링 작업 전부를 엔진에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다양한 소스로부터 얻은 에셋들을 엔진에서 사용하다 보면 메쉬 데이터를 수정해야 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메쉬들을 조합하거나 메쉬의 일부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폴리곤에 구멍이 나 있거나 면이 뒤집혀 있기도 하며 머티리얼 아이디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텍스처에 따라 UV를 일부 수정해야 될 경우도 있죠. 특히 건축 분야에서는 CAD 데이터를 바로 가져오는 경우 폴리곤이 과도하게 많거나 아예 UV가 없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매번 DCC 툴로 넘어가서 수정하고 다시 임포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꽤 비효율적입니다.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엔진 내에서 간단한 UX를 통해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리얼 엔진의 모델링 및 스컬프팅 툴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 기능은 현재 실험 단계입니다. 아직 개발 중인 상태죠. 하지만 이미 작업에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을 다수 제공하고 있기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의 진행은 우선 모델링 및 스컬프팅 툴의 기능과 옵션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기능들을 이용하여 이미지와 같이 소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UV 툴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해당 툴을 이용하여 실제로 UV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이 이후부터는 그냥 모델링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엔진에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실험 단계의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모델링 툴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창에서 검색으로 해당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에디터 왼쪽 상단에 편집, 플러그인 누르시고 모델링으로 검색하신 뒤에 모델링 툴 에디터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에디터를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플러그인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재시작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에디터가 재시작되었으면 위쪽 툴바에 모드를 누르시고 모델링을 선택하시면 모델링 편집 모드가 활성화되는데요. 이렇게 툴바 아래쪽에 모델링 모드 툴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는 선택된 툴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바로 생성입니다. 모델링 작업을 위한 기본 도형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티브는 말 그대로 프리미티브 메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미티브를 클릭하시고 커서를 뷰포트에 가져가시면 이렇게 기본 도형이 생성되는데요. 클릭하시면은 클릭한 위치에 메쉬가 생겨납니다. 왼쪽 창에서 프리미티브 타입을 변경하여 다양한 프리미티브 메쉬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스피어 타입 1으로 변경하면은 이렇게 스피어가 생기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메쉬를 다 추가하셨으면은 다시 모드 툴바로 가서 완료를 누르시면 해당 기능이 종료됩니다. 옆에 있는 폴리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은 간단한 폴리곤 메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사용법은 폴리곤을 선택하시고 뷰포트에 원하는 폴리곤의 단면을 그려주면 됩니다. 단면을 닫힌 공간으로 만들면 높이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폴리곤 메쉬가 생성됩니다. 폴리패스는 울타리나 벽 같은 건축에서 자주 쓰는 메쉬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을 선택하시고 평면에서 벽이 생기길 원하는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클릭한 지점에서 한 번 더 클릭하면 벽의 두께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 폴리패스 메쉬가 생성됩니다. 오른쪽에 복셀 병합과 복셀 부울은 말 그대로 두 개의 메쉬를 합치거나 서로 겹친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툴인데요. 복셀이 붙어 있는 만큼 기본 메쉬가 아니라 복셀라이즈 된 메쉬로 변경됩니다. 메쉬를 두 개 선택하여서 적당히 겹치시고 복셀 병합을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메쉬가 병합됩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왼쪽 창에서 복셀 카운트로 복셀의 정밀도를 조절 가능합니다. 조금 높여볼까요? 그리고 나서 모드 툴바에서 수락을 누르시면 메쉬가 생성됩니다. 복셀 부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쉬를 적당히 선택하시고 이 폴리패스 벽과 겹쳐주겠습니다. 두 메쉬를 모두 선택하시고 복셀 부호를 누르시면
폴리패스에서 겹쳐진 부분이 제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셀 카운터를 조금 높이시고요. 수락을 누르시면 메쉬가 생성됩니다. 이 앞에 있는 트랜스폼과 선택 툴은 모든 탭에 있는 공용 툴인데요. 말 그대로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컨트롤과 폴리곤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메쉬가 선택된 채로 트랜스폼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새로운 매니플레이트가 보이는데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합니다. 이동, 회전, 크기 조절까지 매니플레이트를 전환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두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수정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오브젝트를 여러 개 선택하시고 트랜스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왼쪽 모델링 창에 트랜스폼 모드 옵션을 변경하시면은 이렇게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멀티 기즈모를 선택하시면 아예 별도로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셋 피봇 옵션을 이용하면은 피봇을 이동할 수 있고, 이동된 피봇을 기준으로 오브젝트를 트랜스폼 시킬 수 있습니다. 선택 툴을 이용하면 메쉬의 폴리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선택 툴을 실행하면 선택된 오브젝트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를 이용하여 폴리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셀렉션 모드를 변경하여 브러쉬뿐만 아니라 폴리그룹이나 UV 아일랜드를 이용하여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쪽에는 폴리곤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보조 도구와 선택된 폴리곤에 대한 간단한 편집 도구들이 제공됩니다. 두 번째 탭은 트랜스폼과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우선 정렬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정렬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정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레벨에 에셋을 배치할 때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두 번째는 많이들 원하시던 기능이죠. 바로 피봇 편집입니다. 선택된 메쉬의 피봇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메쉬를 선택하고 피봇 편집을 누르면은 선택된 메쉬의 피봇을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왼쪽에 박스 포지션을 이용하여 오브젝트의 바닥이나 오브젝트의 중앙에 정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트랜스폼 꾹기는 맥스의 리셋 엑스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브젝트의 스케일이나 회전값을 지금 형태 그대로 리셋해서 초기화해 줍니다. 결합은 선택된 여러 메쉬를 하나의 메쉬로 병합해 줍니다. 앞서 설명드린 복셀 병합과는 달리 원래 메쉬의 폴리곤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합쳐주는데요. 맥스의 어태치나 마야의 컴바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결합을 누르시고 수락을 누르면 병합된 하나의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제인데요. 이 기능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모델링 툴에서는 메쉬의 수정을 가하면 레벨에 존재하는 인스턴스에 수정되는 게 아니라 콘텐츠 브라우저의 SF 파일 자체가 수정됩니다. 따라서 원본을 유지한 채로 수정해야 한다면 수정 전에 복제를 통해 파일을 복사해야 합니다. 복제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복제를 클릭한 뒤에 수락하면 이렇게 콘텐츠 브라우저에 파일이 추가되면서 교체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본을 유지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인스펙터는 와이어프레임이나 UV심, 노멀 벡터 등 메쉬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폼입니다. 우선 스컬프팅은 말 그대로 스컬프팅 툴입니다. 보통 지브러시나 모드박스에서 작업하시던 수많은 버텍스를 브러쉬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편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옆에 있는 다이나 스컬프팅은 동적으로 필요한 메쉬를 추가해주는 스컬프팅 기능인데요. 스컬프팅과 비슷하지만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폴리곤을 늘려주게 됩니다. 레벨에 있는 스피어에 다이나 스컬프팅을 적용하겠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키우고 메쉬에서 브러쉬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러쉬를 움직이면 자동으로 폴리곤 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나뭇가지 같은 형태로 버텍스를 당겨도 메쉬의 실루엣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에 모델링 창의 브러쉬 타입을 보시면은 일반적인 스컬프팅 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브러쉬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면 컷은 선택된 메쉬를 평면으로 잘라주는 도구입니다. 평면 컷을 실행하시고 뷰포트에서 이렇게 면을 움직여 보시면 면에 따라 메쉬가 절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장에서 이 옵션을 선택하시고 두께를 입력하시면 저는 한 20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두께만큼 간격을 가진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창에 컷을 누르시면 툴을 종료하지 않고도 여러 번 반복해서 평면 컷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폴리컷은 원하는 폴리곤 모양대로 구멍을 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하시고 잘 보이게 앞으로 조금 이동시킨 다음에요. 폴리컷을 적용하시면 뷰포트에 이렇게 동그란 폴리곤이 생성됩니다.
이 폴리곤을 움직여 원하는 면 위에 배치하시면 면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왼쪽 창에서 드로우 폴리곤을 누르시고 원하는 모양을 직접 그려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려진 폴리곤 모양이 대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무드는 메쉬 전체 형태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디스플레이스 툴은 메쉬에 폴리곤을 추가하고 다양한 노이즈를 추가하여 디테일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시연해서 살펴볼 예정이라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변형 툴도 아주 재미있는 툴인데요. 메쉬를 선택하고 스페이스 변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시면 이렇게 하얀색 매니플레이터가 뜨는데요. 이 매니플레이터 위쪽은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위쪽 범위, 아래쪽 매니플레이터는 영향을 미치는 아래쪽 범위입니다. 중간에 있는 매니플레이터는 변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 창의 오퍼레이션 타입을 보시면 제공되는 변형의 종류도 밴드, 플레어, 트위스트 세 가지를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를 선택해서 매니플레이터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메쉬는 일반적인 스컬프팅 툴에 있는 리메쉬와 같은 기능입니다. 설정한 폴리곤 수대로 폴리곤을 새로 구성해주는 기능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보다는 낮은 디테일의 부드러운 형태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폴리그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폴리그룹은 작업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메쉬의 폴리곤들을 그룹으로 묶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브러시 같은 DCC 툴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겁니다. 폴리그룹의 추가와 수정은 선택 툴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피어를 이용하여 실제로 폴리그룹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의 스피어를 선택하시고 선택 툴을 실행하신 뒤에 왼쪽에서 페이스 칼럼 모드를 그룹으로 변경하시면 현재 폴리그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프리미티브 스피어의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폴리그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별도의 폴리그룹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하시고 왼쪽 모델링 창의 아래쪽에서 크리에이트 폴리그룹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선택된 폴리곤이 색이 변하면서 독립된 폴리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폴리그룹 툴은 자동으로 폴리그룹을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엣지의 각도에 따라서 폴리그룹을 자동으로 나눠주기도 하고요. UV가 있는 경우 UV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그룹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 편집은 폴리그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폴리곤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폴리그룹을 하나의 폴리곤처럼 왼쪽에 있는 서브 명령어들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면을 뽑아내거나 삭제할 수도 있고 다른 폴리그룹과 병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면을 이렇게 분리해서 잘라내거나 노멀 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폴리그룹 변형은 폴리그룹이나 폴리그룹 사이의 경계를 이동시켜 간단하게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툴입니다. 어트리뷰트 편집 기능은 메쉬의 노멀 값이나 불필요한 UV셋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이앵글, 삼각형 탭입니다. 우선 트라이앵글 편집은 말 그대로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편집할 수 있는 툴입니다. 선택된 버텍스나 엣지, 페이스를 기본적인 이동, 회전, 크기 조절은 물론이고 익스트루드를 통하여 면을 추가하거나 삭제, 병합, 잘라내거나 노멀 방향을 뒤집을 수도 있으며 엣지를 나누거나 합치고 구멍을 메꾸는 등 일반적인 DCC 툴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폴리곤 편집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툴은 폴리곤 최적화 기능인데요. 메쉬 원래의 형태와 디테일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설정한 수의 폴리곤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앞서 디폼 탭에서 언급한 리메쉬 툴과 비슷해서 혼동할 수도 있는데요. 리메쉬는 가능한 균등한 넓이로 폴리곤을 재분배하는 기능이고 이 간소화 기능은 최대한 실루엣을 유지한 채로 폴리곤을 줄여주는 점이 다릅니다. 두 기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로 적용된 메쉬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원본, 간소화, 리메쉬가 적용된 결과물인데요. 간소화와 리메쉬는 폴리곤이 모두 원본의 10% 정도입니다. 와이어 상태로 보시면은 두 기능의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머터리얼 편집 툴은 엔진에서 머터리얼 아이디를 생성 편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전에는 맥스나 마야에서 SS를 임포트했을 때 머터리얼 아이디가 제대로 작업되어 있지 않으면 DCC 툴로 가서 필요한 머터리얼 세팅을 하고 다시 임포트해서 가져왔어야 했는데 이제 그냥 엔진에서 이 과정을 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쉬가 선택된 채로 머터리얼 편집을 적용하시고
왼쪽 모델링 창에서 머티리얼을 추가해 줍니다. 적용하고 싶은 머티리얼 번호를 여기에 설정하시고 원하는 면을 선택한 뒤에 아래쪽에 있는 Assign Selected Material을 클릭하면 됩니다. 수락을 누르고 디테일 창을 보시면은 머티리얼 엘리먼트가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정한 면이 잘 설정되었는지 머티리얼을 적용하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먼트 0에는 빨간색을 넣어보고 엘리먼트 1에는 파란색을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티리얼 변경이 잘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엣지 결합 툴은 맥스나 마야의 엣지 웰드 기능입니다. 개별 엣지 웰드 기능은 앞서 트라이앵글 편집 툴에서 가능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엣지 결합 툴은 메쉬 전체에서 지정된 간격 이하의 엣지를 일괄적으로 붙여줍니다. 재캐팅 툴은 아예 보이지 않는 면들을 정리하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면이 다른 면 아래 완전히 가려져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제거해줍니다. 이 기능은 직접 작업한 메쉬보다는 마켓이나 외부에서 구한 메쉬들을 정리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마지막 탭을 진행하기에 앞서 처음 보여드렸던 날개 달린 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베이스가 될 몸과 날개는 언리얼 엔진 콘텐츠 에이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작업 포인트는 크게 머리와 다리 스컬프팅, 눈꺼풀, 바디의 털 표현, 그리고 날개와 뿔입니다. 우선 머리와 다리 같은 경우는 다이나 스컬프팅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머리는 적당히 무브 브러쉬로 형태를 만들고 쉬프트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스무스를 적용하여 끝을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는 무브 브러쉬로 길게 만든 다음에 픽스드 플랜 브러쉬로 바닥에 맞게 평평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다음으로 눈꺼풀인데요. 눈꺼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눈 폴리곤을 별도의 파일로 분리해서 저장해야 합니다. 선택 툴로 눈 폴리곤을 모두 선택한 다음 Separate Triangle 명령을 이용하여 눈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였습니다. 눈과 눈꺼풀이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 눈 메쉬를 복제 툴을 이용하여 복사하였습니다. 그 다음 눈꺼풀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부풀어 오르게 해야 하는데요. 이때 쓰는 명령이 바로 Displace 명령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눈꺼풀 메쉬에 바로 Displace를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눈 메쉬의 뒤쪽이 뚫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눈 메쉬를 선택하시고 트라이앵글 편집 툴을 적용하여 뒤쪽에 열려있는 엣지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Fill Hole 명령을 통해 뚫려있는 부분을 면으로 막았습니다. 메꾼 뒤에 디폼 탭의 디스플레이스 명령을 통해 1cm 정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마지막으로 평면 컷을 이용하여 눈알이 노출되어야 할 부분을 잘라냈습니다. 눈꺼풀 메쉬를 여기까지 작업하셨으면 다시 원래 위치로 옮겨 눈 메쉬와 겹치게 하고 머티리얼을 다른 색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바디의 털 표현도 간단한데요. 바디 메쉬를 선택하고 디스플레이스 툴을 적용한 뒤에 디스플레이스먼트 옵션을 랜덤 노이즈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인텐시티를 조절하면 그림처럼 털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날개도 간단합니다. 석상 메쉬에서 평면 컷을 통하여 날개를 잘라냈고 잘라낸 날개의 피부 편집을 통해 축을 정렬한 다음에 소위 등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도와 사이즈를 조금 조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뿔은 베이스 모델링 없이 완전히 새로 만들었는데요. 먼저 프리미티브 박스를 하나 추가하고 사이즈를 위아래로 늘렸습니다. 느린 뒤에 바로 작업하지 않고 트랜스폼 꾹기를 이용하여 사이즈를 111로 리셋해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스페이스 변형을 적용하면 프리미티브 박스의 폴리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깨져 보입니다. 따라서 박스를 선택한 채로 복셀 병합을 눌러 복셀라이즈 시키고 복셀 카운트를 256이나 512로 올려 폴리곤 수를 늘렸습니다. 그 뒤에 이 박스에 스페이스 변형을 적용하였는데요. 우선 플레어를 2번 적용하여 위로 갈수록 뾰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트위스트를 적용하여 뿔처럼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밴드를 적용하여 뿔처럼 휘게 만들었는데요. 밴드를 적용할 때는 단순히 밴드 속성만 조절하지 마시고 축을 이리저리 움직여 보시면은 재밌는 효과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하면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뿔을 소의 머리에 배치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작업한 모든 메쉬들을 다 선택하시고 트랜스폼 탭의 결합 툴을 적용하여 하나의 메쉬로 빌드하면 완성됩니다. 이렇게 멋진 뿔과 날개를 가진 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맥스나 마야에서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모델링 방식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기능을 조합한 것만으로도 재밌는 결과물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연을 위해 우스꽝스러운 캐릭터를 사용하였지만 실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서 배경의 레이아웃을 잡거나 소품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UV 노멀입니다. 노멀 툴은 메쉬의 노멀을 일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툴입니다. 현재 이 스피어를 보시면 살짝 경계선이 보이는데요. 이는 해당 버텍스의 노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노멀 툴을 실행하시고 노멀 토폴로지 탭에서 스피릿 노멀 메소드의 페이스 노멀 트레스홀드를 선택하시면 전체가 다 부드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각도를 0으로 낮추면 반대로 모든 면이 다 노멀이 분리되어서 플래시 쉐이딩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언랩 툴은 자동으로 해당 메쉬의 UV를 펴주는 기능입니다. UV를 펴고자 하는 메쉬를 선택하시고 자동 언랩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아주 높은 퀄리티로 펴지진 않지만 꽤 쓸만하게 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 언랩 툴은 자동 언랩과 비슷한 기능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폴리그룹 단위로 UV를 펴준다는 점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선택하시고 그룹 언랩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동 언랩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UV를 얻기 위해서는 폴리그룹을 적절하게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요.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최대한 평평한 면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 것이 UV의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UV 투영 툴은 프로젝션 방식을 이용해서 UV를 제작해 주는데요. 이렇게 사각형 큐브라든지 실린더 같은 형태에서는 퀄리티가 아주 높게 나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UV 투영을 누르시면 왼쪽에 UV 프로젝션 메소드에 세 가지 방식을 지원하는데요. 플랜, 실린더, 큐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각형 같은 경우는 큐브니까 큐브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UV가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트랜스폼 UV는 UV 아일랜드를 기준으로 각각의 UV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폴리그룹이 잘 작업되어 있는 경우 폴리그룹마다 UV가 하나씩 분리되어 있으니 스페어를 선택하시고 트랜스폼 UV를 눌러서 이렇게 UV의 한 부분을 선택하면 해당 UV를 이동하거나 회전하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UV 레이아웃은 이렇게 부분 만들어진 UV 아일랜드를 UV 좌표 내에 적절하게 재배치해 줍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UV 레이아웃을 누르면 자동으로 작동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세퍼레이트 UV 아일랜드 옵션이 켜져 있으면 UV 좌표 내에서 UV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배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처 밀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배경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이 세퍼레이트 UV 아일랜드를 끄셔서 텍스처 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UV 관련 기능을 이용하여 오른쪽에 있는 이 메쉬의 UV를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 형태의 모델링 데이터 역시 언리얼 엔진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콘텐츠 예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UV를 펴기 위해서는 우선 폴리그룹을 잘 나눠야 되는데요. 원하는 대로 폴리그룹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직접 면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폴리그룹 툴을 먼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를 선택하시고 폴리그룹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면의 각도에 따라서 폴리그룹을 나눠주는데요. 수락을 눌러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앞면과 뒷면에 있는 이 평평한 부분을 별도의 메쉬로 분리하는 건데요. 아직까지 언리얼 엔진에서는 하나의 메쉬의 일부분을 언랩으로 풀고 일부분을 투영으로 푸는 방식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평평한 부분과 실린더를 별도의 메쉬로 나눠서 저장하고 UV를 핀 다음에 다시 합쳐주는 것이 훨씬 높은 퀄리티의 UV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선택 툴을 누르셔서요. 왼쪽에 있는 셀렉션 모드에서 All in 그룹을 골라서 그룹 단위로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전면과 후면을 그룹을 선택한 뒤에 왼쪽에 있는 Separate Triangles를 눌러서 메쉬를 분리해 줍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실린더에 있는 부분도 폴리그룹을 하나로 모두 합쳐주겠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Select All 누르시고 아래쪽에 있는 Create 폴리그룹을 누르시면 전체가 하나의 폴리그룹으로 같은 색깔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락을 눌러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뒤로 나눠진 메쉬를 선택하시고 그룹 언랩이나 자동 언랩 혹은 UV 투영을 통해서 UV를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언랩을 써보죠.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그룹 언랩을 누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락해 주시고 이제 실린더 부분도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에도 그룹 언랩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린더 형태는 UV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UV 투영으로 가셔서
실린더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린더를 고르시고 이렇게 옆으로 눕히신 다음에요. 크기와 위치를 맞추면 제대로 된 UV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락을 통해서 적용을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합쳐주기 전에 우선 UV를 정확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져온 텍스처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안 맞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오브젝트가 선택된 채로 트랜스폼 UV를 눌러서 UV 위치를 맞춰줍니다. 사이즈를 조절해서 크기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락을 누르시고 이제 외부 실린더 부분도 트랜스폼을 눌러서 선택하시고, 자, 적당한 크기로 맞춰주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수락을 누르시고요. 아까 분리했던 두 메쉬를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와 이 동그란 부분을 선택하시고 트랜스폼으로 가셔서 결합을 누르시면 다시 하나의 메쉬로 합쳐지는데요. 메쉬를 두 개로 분리했다가 다시 합쳤기 때문에 이 경계선의 엣지들이 모두 떨어져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브젝트를 선택한 채로 트라이앵글로 가셔서 엣지 결합을 눌러서 떨어져 있는 엣지들을 모두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실린더 부분도 아무 텍스처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부분에 텍스처가 너무 크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UV 노멀 가셔서 트랜스폼 UV 선택하시고 실린더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이즈를 줄이면은 텍스처의 디테일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UV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많이 길어졌네요. 그만큼 많은 모델링 및 스컬프팅 툴에 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엔진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모델링 툴을 생각하셨다면 생각보다 모델링, 스컬프팅, UV 작업까지 꽤 쓸만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놀라셨을 겁니다. 물론 맥스나 마야 같은 DCC 툴의 기능을 따라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만 엔진에서 모델링 작업을 모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니 이 정도로도 프로젝트에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폴리곤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고 UV 데이터가 훼손된 에셋이 있다면 이 모델링 및 스컬프팅 툴을 사용하여 각각의 메쉬를 리얼타임에 사용하기 좋게 최적화할 수도 있고 UV를 자동으로 펴서 표면 텍스처를 입혀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아주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제작 방식이나 툴이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엔진이 제공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에픽게임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델링 및 스컬프팅 툴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영상을 계기로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